안녕하십니까. 카페인여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은 4번 유형과 9번 유형의 커플 관계 심리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두 유형의 이해가 되겠죠. 두 유형의 이해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4번 유형은 가슴형이고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번 유형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그것은 에너지가 내부로 들어와서 보는 것이 이제 자기의 내면을 깊숙이 보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에너지가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쪽으로 이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독특한 것, 특별한 것에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9번 유형은 장형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으나 그 분노에 대한 이해나 판단 같은 것들을 이제 흘려 보내죠. 4번 유형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다면 9번 유형은 깊숙한 바다에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묻어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4번 유형이 내적으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결과 나타나는 것은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자기 마음에 만족을 하게 되면 비로소 4번 유형은 깨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에 깊이 있는 감정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9번은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자연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익숙한 4번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꺼려하는 9번 유형의 잠재적 욕구를 일깨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두었던 혹은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던 자신의 감정, 이것을 4번 유형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서로의 유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연인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4번과 9번이 이제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겠죠. 그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유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9번 유형은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 많은 9번 유형과 말이 없는 9번 유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말이 많은 9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색함, 불편함, 긴장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자기가 먼저 말을 함으로써 해소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양쪽 진영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9번 유형이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어떤 자기 패턴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냥 말 많은 9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말이 많은 9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장소로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9번 유형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적은 9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갈등이나 다른 사람의 지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말을 안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러한 태도를, 평화에 대한 집착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고착화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성격의 한 면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페르소나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4번 유형은
굉장히 풍부한 감성적 요소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욕구, 9번 유형의 내적 욕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자기 스스로가 내부를 자기가 깊숙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나 말이나 두 커플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9번이 숨겨두었었던 저 지하 탱크에 가두어두고 있었던 그 탱크의 열쇠를 9번이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9번한테는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억제되어 있고 자기가 회피했었던 감성이 이제 내부적으로 풍성하게 폭발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4번의 자극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9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을 안 하잖아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4번 유형의 어떤 날카로운 감성, 이 날카로운 감성이 4번 유형에 의해서 9번 유형에게 전이 될 때는 9번 유형은 이제 그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더욱더 자극을 받게 되게 되겠죠. 4번 유형이 이제 풍성한 어떤 내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4번이 뭐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러한 생명의 경이로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9번 유형으로 봐서도 9번 유형은 대평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거를 개발하고 뭐 거기다가 집을 때려 짓고 뭐 아니면 이상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보다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유형이 봤을 때 자연 친화적인 자기의 감성이 9번 유형의 그러한 모습하고 이제 어우러지게 되면 공통점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9번 유형이 식물을 키운다든지 동물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그렇게 크게 그 매력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냥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하고 굉장히 친화적이기도 하고 자연 보호 활동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의 내적 욕구와 맞다라고 의지할 가능성이 9번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부의 어떤 욕구의 통로는 똑같아요. 그것이 서로 상호 보완을 이루게 됐을 때는 우리는 참 잘 맞는다, 잘 통한다, 매력적이다 그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번 유형이 느끼는 어떤 자연 친화적인 것과 9번 유형이 느끼는 자연 친화적인 것은 컬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9번 유형이 생각했을 때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쪽이고 4번 유형은 그것을 더 심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4번 유형의 날카롭고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연에 대해서 동식물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그 4번 유형의 욕구를 9번 유형은 그냥 다 수용하는 거죠.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4번과 9번 유형의 커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4번 유형의 그러한 모습들을 9번 유형이 그냥 수용해 주니까.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나 9번은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합니다. 자기는 좋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파트너가 그거를 하는데 굳이 자기가 싫다, 아니다, 반대한다 그렇게 하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번 유형한테 있어서 9번 유형은 편안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무엇인가 4번 유형의 욕구를 얘기할 때 판단을 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4번 유형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들죠. 그런데 9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서로가 이제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게 되는 러브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늘 좋을 수만은 없겠죠. 커플이 사귀다 보면 인간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처럼 갈등이 생기는 요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 포인트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어요.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어떤 내부에 있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감정이 항구적이고 영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항상 주변에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갈망하죠. 그런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목마름이 됩니다. 항상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사본 유형이 자기의 어떤 삶에서 그러한 내적 갈망, 그것이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에 깊이 있는 그러한 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샘솟듯이 늘 대평원을 적시듯이 솟아 나오게 되면은 사본 유형의 어떤 감성이 충만해서 삶을 사는데 행복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영구적이고 감정적이고 만족감을 갈망하는 데 비해서 9번 유형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주어진 대로 갈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어울림, 함께 어울려서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갈등이 없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이 두 유형의 이러한 그 욕망이 서로 배치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4번 유형은 9번 유형한테 목마르다고 계속 졸라요. 사랑의 타치가 없다, 대화의 타치가 없다, 나를 사랑하면 내 눈을 똑바로 봐달라, 왜 연락을 안 했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죠. 9번 유형은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있어주는 거,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도 옆에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번 유형과 9번 유형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로 감정이 교환이 되고 서로 매력을 느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교환이 되는데 뭐 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항상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쪽이 9번 유형이 먼저 지치게 되죠. 그러면 그 지친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구를 하고 추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9번 유형도 지쳐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의 갈등 포인트를 말하자면 4번 유형은 강렬합니다. 강렬. 죽어도 좋다. 뭐 그래서 죽는다는 건 아니고요. 죽어도 좋을 만큼 어느 감정의 어떤 몰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죠.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너 뭐 하고 있느냐? 좀 채워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9번은 그 공격받는 게 너무나도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응답을 해주다가 자기가 도저히 이제 응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근데 4번이 끊임없이 이제 지적을 하고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증거를 필요로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해? 증거를 보여줘.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 생일에 선물을 해줘. 기념일을 기억해줘. 그리고 살림살이를 도와줘. 기타 등등 이하생략. 계속해서 어떤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는데 9번은 그 증거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좋다는 뜻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쪽은 굉장히 목이 마르고 한쪽은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참 복잡하고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9번, 4번 유형은 더욱이 이제 무시당했다는 감정 이런 게 생기게 되고 9번 유형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게 되면서 갈등은 더 높은 파고를 맞이하게 되겠죠. 9번 유형은 가만히 있는데 4번 유형은 어떨 때는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정을 쏟아놨을 때 9번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또 어느 정도 동조를 해준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상당히 받아들여 줬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굉장히 만족해요. 근데 어떤 때 동의가 필요할 때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확인하고 싶을 때 9번 유형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 짜증을 내고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야단을 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9번 유형이 생각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떨 때는 좋아하고 어떨 때는 또 공격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에 박자를 맞춰야 되느냐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생각도 잘 표현을 안 하고 표현을 하면 또다시 공격이 들어오니까 포인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포인트가 맞지 않으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이 4번 유형이 안 맞는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류가 안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갈등의 그 큰 파도를 오히려 가라앉힌다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해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러한 전략이 9번 전략입니다. 흔히 이제 9번이 잠수를 타요. 4번 유형은 갈급해 죽겠는데 9번 유형은 잠수를 타는 이유?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9번 유형과 4번 유형이 만나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4번, 9번 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이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이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상대방이 이렇게 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다. 흔히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애가 자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고 고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느려 터진 애는 느려 터진 대로. 자꾸 가출을 하는 애는 가출을 하는 대로. 근데 그것을 허용해주면 애가 망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을 다 키워봤지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과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4번하고 9번 유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좋은 커플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4번, 9번 유형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4번과 유형의 이해, 그리고 매력 포인트와 그리고 갈등 포인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담 사례와 그리고 갈등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행복해지는 팁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애니어그램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4번 유형과 9번 유형의 관계가 끝나게 되면 애니어그램 가지고 상담했을 때 어떤 진단산 주의점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